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열불나는 일까지 겹치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하고 미치고 방방 뛸 노릇입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내가 미안하단 말을 하면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 경수가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입장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제작진들, 그리고 순자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감사의 인사고. 보니까 경수가 뭐 사랑꾼이더라고요. 이런 감성을 갖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0%거든요. 10%도 아니야. 사실은 상위 한 2~3%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 나이에 비록 미혼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미혼이라고 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좀 이상하게 편집이 돼서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악마의 편집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초반부터 경수하고 순자의 러브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게 너무 노출이 될까봐. 그래서 편집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최악의 남자 이렇게 편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누명을 벗고 오해를 벗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게 됐는데 경수의 그 인스타에 올라온 글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기 경수입니다. 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예상치 못했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솔로나라에 입소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퇴소하는 순간까지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몰입하면서 보냈습니다. 이후 방송을 통해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방송의 재미와 방향을 위해 편집된 장면도 있고 설명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지만 아쉽거나 행복한 장면에서의 모든 모습이 결국 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함께 고생하고 멋지게 방송을 만들어주신 PD님과 감독님 그리고 수많은 제작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숱한 오해 속에서도 31기 경수를 믿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마지막으로 다은아, 너무 사적인 얘기라 마지막에 적는 거 이해해줘. 민망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고 또 미안해. 방송 보는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더 이쁘게 만나자. 김상준. 야, 마지막에 순자의 그 본명을 써서 다은아라고 부르는 그 장면 굉장히 뭉클했던 장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별 내용은 없지만은 경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감사의 대상 이 모든 게 담겨 있었고 순자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짧은 메시지가 아닌가. 또 다은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그 문장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이 트루먼 쇼에 나오는 대사죠. 보통 이웃들한테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세트장에서 벗어날 때 다시 한번 이 인사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인사에서는 굿모닝이 빠지고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유의 선언이거든요. 감사의 인사고. 그러니까 이번 31기 솔로나라는 트루먼 쇼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짜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특히 순자를 괴롭히고 경수도 사실은 피해자죠. 그 안에서 우리는 편집된 장면을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크지만은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런 흐름,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경수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순도 초반부터 영호랑 거의 짝이 돼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거실 중앙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선을 지켜봤단 말이죠. 그거는 영호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자도 그랬잖아요. 3일차 때부터는 자기가 불편해서 누구 편도 들기 싫어가지고 공용거실에 계속 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공용거실에는 이 사건의 주동자 핵심 인물 옥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옥순은 입을 가만두지 않았고 입을 계속해서 나불거렸고 거기에 정희하고 영숙이 가장 크게 리액션을 해줬고 나머지 정숙이라든지 영자도 안 봐도 비디오고 모든 여출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남자 출연자도 제외는 아니에요. 영철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출연자들도 똑같다. 영식도 순자의 상황에 대해서 뇌피셜을 썼잖아요. 경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 아픈 척 이렇게 쇼를 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자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았고 억측이 난무했고 엄청난 고통을 남겨줬습니다. 거기 영숙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항상 그 나 멋있지 너 멋있어 이 말에 꽂혀가지고
멋있다는 말만 들으면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멋있다는 말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포기를 해야죠. 마지막 날 안 됐으면은 축하를 해 주든가, 축하가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를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끝까지 분탕질을 하려고 스케치북 쇼를 했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은, 이 모든 상황들이 순자와 경수한테는 세트장이라는 거죠. 트루먼 쇼. 감독은 남 PD죠. 제작진들.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고, 물론 어떤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해서 보여줘야 될 장면들을 보여주지 못한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내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본방 리액션. 이거는 남규용 PD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런 선물이 아닌가. 결국은 저 녹화장은 공용거실이나 다름이 없어요. 공용거실 안에서 그들이 순자에 대한 얘기, 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했었고, 그 상황을 5박 6일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순자만 없으면, 경수만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캐릭터들이구나 라는 거를 간파를 했을 거고, 아마도 본방 리액션 시간에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렀는데 오지 않은 건 아닐 것 같고, 경수나 순자 성격에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가지. 그런데 시간을 안 알려준 거죠. 오라는 시간을. 아니면 뒤늦게 얘기를 하거나 라방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겠죠. 자, 이제 판이 벌어진 겁니다. 다 낚인 거죠. 낚였다라기보다도 판을 벌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순도 그렇고 영숙도 그렇고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그 안에서 했던 행동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럼 말할 것도 없고, 순자 못 잡아먹어서 순자를 비하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뱉었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내 뒷담화를 까고 앉아있고 나를 욕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뻔히 다 들리는데 그걸 안 듣고 있겠냐고요. 그거를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앉아있으니 저걸 왜 듣고 있어요? 저걸 또 듣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을 아주 그냥 뭐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거를 옥순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자를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던 거, 방송상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잘 지낸다. 가해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더 글로리 같은 거, 학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가해자들은 똑같아요. 우리 다 잘 지내요. 장난친 거예요. 피해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지들끼리 웃고 앉아있고 한 번씩 툭툭 찌르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건드려요. 한 번씩. 티나게 건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티 안 나게 건드리죠.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차라리 뭐 때리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했으면은 내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뒤에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고 뒷담화를 하면은 내가 끼어들기도 뭐하고. 옥순이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그랬냐고. 우리 얘기 안 한 거 아닌데. 마치 순자가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 뒷담화를 하고 내 욕을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가해자들의 마인드,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 영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서 빠져 있었어. 내가 그래서 공용거실에 가 있었어. 옥순이 잘했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자, 순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내가 순자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내가 순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다 큰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그룹에서 아웃사이더일 때, 사람들이 나를 알게 모르게 뒷담화하고 욕을 할 때 내가 그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됐어.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절대 선이다. 그러면 내가 지켜줘야 되고, 저 사람은 선과학이 혼재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된다.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하고 왕따를 가하는 거, 폭력을 가하고, 폭력이에요 저거는. 엄연한 폭력이죠. 폭력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괴롭히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어요. 나를 때렸다? 내가 같이 치고받고라도 하지. 또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앞에서는 은근슬쩍 돌려가기, 돌려서 매기기, 뒤에서는 나를 아주 깎아내리고. 사실 경수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경수는 두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 그거를 본인 멋대로 판단을 한 거고, 그거를 소문을 낸 거고, 그 얘기를 영숙도 들었는데 영숙은 그래도 좋다고 하고 앉아있고. 말이 되냐고.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고, 경수는 저 상황을, 분위기는 조금 간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겠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런 상황을 인지를 했을 거고, 옥순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방 때 보면은 옥순이 자기 변명, 사과랍시고 변명하고 순자 탓하고
순자가 내 사과 안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 때 경수가 완전히 빡친 표정을 짓거든요. 옆에서 영철도 한숨을 쉬면서 물을 들이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게. 다들 옥순이 말 한마디 하면은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말 안 들면 나도 왕따를 당할까.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다들 옥순 눈치만 보고 앉아있고 옥순의 비위 맞춰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옥순은 제가 봤을 때 상위 1%다. 경수나 순자 입장에서 저런 캐릭터를 겪어봤겠냐고요. 처음일 거예요, 처음. 진짜로. 왜냐, 저도 처음 봤고 살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 생방으로, 물론 녹화방송이긴 하지만은 실제 캐릭터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왜냐,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당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주변에 있을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고, 자기 반성이 없다, 사과를 안 한다, 변명을 하고 있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내가 가해자 입장에 됐을 때는 몰랐겠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저 두 사람의 마지막, 순자가 꽃다발을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경수한테 주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 저는 보면서 17기 상철과 현숙이 생각이 났고 그거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낯설 사계에서 23기 옥순하고 미스터 강 두 사람을 뛰어넘었다.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출연자의 성향, 성격에 따라서 그 흘러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여자 출연자들, 특히 순자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경수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이고, 그게 방송에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방송에서 나온 모습은 경수가 영숙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애둘러서 하는 말인데 그거를 마치 진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버렸다라는 거. 자, 얼마 전에 영식도 뭐 사과문, 입장문 그런 거를 올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저런 글은 왜 올렸는지. 본인도 분명히 방송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순자한테. 그래서 연애 과정, 서로 짝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숙함, 어리숙함, 부족함,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쓴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뭔가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 인격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쓴소리가 아니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고 받아야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나는 솔로 나라 안에서 발생을 한 거고, 결국 경수는 누군가를 거절하기 힘들어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고, 그 모습이 약간은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부각돼서 방송에서 보여줬고, 근데 순자는 그런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수라는 캐릭터는 칼같이 끊어내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숙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줬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았으면은 끝냈겠죠. 그리고 경수의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둘이 2대1 데이트할 때 영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상황 파악을 못하면서, 그때 경수가 이미 혼절친 표정이었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키타카는 고사하고 말조차 안 통하니까 이미 끝났는데 뭔가 그게 미안해서 그런지 거절하는 게. 그래서 영숙하고의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순자가 본인이 뒷담화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내가 누군가하고 친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꾹 참고 경수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순자는 그렇게 했고 경수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일단은 그림체가 좋다. 그림체가 좋고 성격도 비슷하고, 사실 굉장히 평범한 성격은 아니에요. 둘 다 평범한 성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린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솔로 나라에서의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트루먼쇼 세트장을 떠나는 거죠. 그냥 악몽을 꿨다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